자, 화장품 향료 및 아로마 테라피 3월 셋째 주 강의 시작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책 24페이지를 보면요. 아로마 오일의 흡수라고 되어 있죠. 아로마 테라피의 기본 원리가 아로마 오일을 발향시켜 흡입하는 방법과 뭐예요? 향기를 그냥 발향시켜서 우리가 그냥 흡입하는 거, 향기를 맡는 방법과 마사지를 통한 피부 흡수에 의하여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향기를 그냥 발향시켜서 냄새 맡는 방법, 또 하나는 향기를 몸에 발라서 우리 몸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로마 오일의 섭취를 통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로마 오일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오일을 제외하고는 고농도의 아로마 오일을 섭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은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을 먹는 이런 방법은 그 부분을 또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법적으로 에센셜을 먹는 건 현재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에센셜 먹는데 나는 먹는데 막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하튼 경구로 에센셜을 먹는 거는 아주 전문적인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그 조언과 그 설명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에센셜 오일을 그냥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려서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센셜을 먹는 방법을 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그런 광고나 홍보를 본 적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는 매우 전문가의 영역이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로마 오일을 먹어서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발향하거나 또는 피부를 통해서 하는 거랑은 매우 달라요. 그리고 아로마 오일의 섭취를 통한 경우는 의약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흡수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먹는 거니까 일단은 위장관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화기관으로. 그래서 소화 흡수기관을 거쳐서 혈관으로 유입이 된다. 반면에 피부를 통한 흡수, 마사지를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그냥 화장품 같은 걸 통해서 피부를 통한 흡수는 아로마 오일 자체가 대부분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지용성이며, 따라서 지성인 피부에 쉽게 흡수가 일어난다. 흡수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넓은 표면적의 피부에 적용할수록 그러니까 우리 얼굴보다는 몸 전체에 쓴다거나 이렇게 더 면적을 넓게 사용할수록 아로마 오일이 흡수되는 정도는 더 커진다. 따라서 아로마를 이용한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도 많은 오일이 흡수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센셜 오일의 흡수는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뭐냐면 향기를 우리가 맡는 거, 즉 어떻게 돼요? 코를 통해서 향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경로.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향기는 일단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공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숨 쉴 때 코로만 숨 쉬나요? 입으로도 숨을 쉬죠. 그래서 코로 들어가는 경로도 있지만 향기 분자가 어떻게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코를 통해서, 두 번째 입을 통해서, 마지막 피부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흡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센셜 오일을 먹어서 흡수하는 방법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이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울 그 흡수 경로는 바로 후각이에요. 후각을 통한 흡수. 여러분들 그 책 교재 24페이지를 보면요. 자, 후각을 통한 흡수. 그래서 향은 후각신경을 통하여 뇌 속의 변연계와 연결되어 후각 중추인 대뇌 축두엽과 연결되는데, 후각신경은 변연계와 연결된 유일한 감각기관이다. 첫째 줄부터 너무 어려워. 변연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책 교재 26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6페이지. 아로마 성분이 즉 뭐예요? 향기 성분이 휘발하여. 향기 성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계속 그 휘발되죠. 공기 중으로 올라가죠. 휘발하여 코를 통하여 코 내부의 후각 세포에 전달되는데, 자, 그쵸? 어떻게 돼요? 향기가 있었어요. 향기 분자가 공기 중에 나와요. 우리 코를 통하면 이 향기 분자가 코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후각 세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각 세포에 이제 전달이 돼요. 인간의 후각 세포에 있는 후각 수용체를 통하여 수용이 된다. 어떻게 돼요? 후각 세포에 이렇게 냄새 분자가 딱 전달이 되면 이 후각 세포가 이거는 이런 냄새네 하는 게 아니라 이 후각 세포 안에, 세포 내에 후각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냄새를 수용하는 그런 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 수용체가 이 냄새 분자를 딱 만나요. 그러면 이 후각 수용체마다 다 각각 그 결합되는 냄새 분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후각 수용체가 그 냄새랑 딱 짝꿍을 만나서 제대로 결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경이 돼요. 신경.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더 이상 화학 분자가 아니고 전기로 연결돼요. 자, 그래서 그 전기 신호가 되고 이미 후각 수용체에 의해서 이 냄새가 수용이 됐다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 이제 바로 뇌신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뭐가 나오냐? 이는 다시 뇌의 변연계로 전달되는데, 사람의 후각신경은 변연계와 연결된 유일한 감각기관으로 변연계를 통하여 기억이 형성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하튼 지금 계속 변연계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고 있죠. 자, 일단 우리 이거 후각을 통한 흡수를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전에 후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후각. 여러분들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 되는데, 자, 후각. 냄새는 오랜 세월 동안 덤불 속에 감춰져 있던 지뢰처럼 기억 속에서 슬며시 폭발한다. 냄새의 뇌관을 건드리면 모든 추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린 첫 번째 과제물 기억나세요? 지금 떠오르는 감각의 기억은 이라는 과제를 제가 냈죠. 채점을 했어요. 특히 이 파트는 다양한 감각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특히 후각하고 미각에 관련된 기억으로 제출해 주신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그 후각하고 관련됐다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전 남자친구가 잘 사용하던 향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지나가다가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면 남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억 안에는 있어요. 기억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 그 기억을 막 찾거나 어떤 기억이 잘 떠오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오래된 그냥 기억이라서. 근데 길을 가거나 어디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억하고 관련돼 있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 맡고 맛있겠다 이것도 있지만 맛있겠다 나 있잖아 옛날에, 아니면 뭐 이 냄새는 있잖아 나 이렇게 하면서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변형계 얘기 나오죠. 바로 이게 변형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주에 낸 과제에서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를 보면 후각이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울어요. 슬픔에 빠져요. 그때 거기서 나온 자막이 뭐라고 나오죠? 사랑했던 사람들, 좋았던 추억, 아팠던 추억, 슬펐던 일들, 이런 거 떠올리면서 울잖아요. 후각이 사라지기 전에. 기억이죠. 감정하고 연결된 기억. 자, 그리고 인간은 매일 약 21,600회의 호흡을 해요. 그냥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하루 종일 호흡하는 숫자가 21,600회나 호흡을 해요. 그리고 그 호흡하는 양을 본다면 12방미터의 공기를 마셨다 내뱉는다. 가로 12m, 세로 12m, 높이 12m의 직육면체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하루 종일 뱉었다 내뱉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마시고 내뱉는 공기를 그렇게 부피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한 번 호흡은 보통 5초가 걸린대요. 이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데 2초, 내뱉는데 3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그때 우리 몸속에 어떻게 돼요? 냄새 분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후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후각. 바로 그 생존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그 자취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거나 이러면 아마 경험해봤을 텐데, 물론 뭐 맞벌이 안 하셔도 경험해봤겠지만,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을 열었어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어. 지금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킁킁킁킁 냄새를 맡아보죠. 네, 그래서 냄새를 맡아봐서 냄새가 괜찮으면 아직 상하지 않았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냄새가 안 좋으면은 상해서 먹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냄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먹어보죠. 먹고 나서 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맛과 냄새로 또 한 번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느껴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버거운 것들, 만약에 막 이렇게 막 머리 안 감은 사람이 막 무좀도 입고 있는 사람의 뭐 집이나 어떤 공간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코에서 벌써 막 두려움이 느껴지죠. 나 냄새 맡고 싶지 않은데 막 이렇게. 그래서 후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호감도를 판별하는 일이라 나와 있는데, 저는 생존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상한 음식이나 그러니까 무취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내 생존을 위해서 식별하는 데 쓰는 굉장히 오래되고도 지금까지도 쓰여지는 정확한 방법이죠. 자, 인간의 후각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더 씌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냄새,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같이 뭔가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좋았어 까지 감정이 나오려면, 그거는 바로 이 후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정이 좋았어. 근데 냄새도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도 좋아서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어떤 냄새나 향기까지 좋았어.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그 냄새 너무 좋았어.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100점 만점에 200점, 300점까지 올라가죠. 감정이 더 씌워져서. 그리고 식욕하의 냄새 역시 우리 코의 세포들을 긴장시키고 주목시키거나 기억하게 하고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을 유도한다라고 나와요. 식욕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감각인데요. 감각 자극인데 이 최소한의 이 정도의 자극은 있어야지 우리의 의식에서 이거를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식욕하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의 자극 정도가 더 미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식에서는 얘를 구별하거나 뭐 인지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어디서 하냐면 무의식에서 해요. 그래서 식욕하의 냄새,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보다 더 밑에 자극인 이런 냄새는 우리가 맡지는 못해요. 맡아서 인지적으로 이게 무슨 향이다, 아니면 뭐 먹으면 안 되겠다, 여기는 좀 별로다, 가지 말자, 이렇게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냄새 역시 무의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코의 세포들을 긴장시키거나 주목시키거나 기억나게 하거나 감정을 끌어내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어느 여행을 가다가 길을 헤맸어요. 근데 길이 뭐 한 2갈래가 났다고 쳐요. 근데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냄새의 자극은 아니었는데, 뭔가 그 냄새가 무의식에 들어와서 왠지 저쪽 길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저기는 좀 감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말자, 뭔가 좀 아닐 것 같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뭔가 우리가 그 냄새를 의식에서는 알 수 없지만 뭐 갑자기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빨리 뛰자, 이곳을 벗어나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아니면 또 역으로 긍정적으로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기억을 아까처럼 기억을 나게 하고 그게 또 감정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뭐예요? 냄새가 우리가 인지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극 정도가 아니어도 그 밑이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후각이 이런 거라면 자, 우리 후각은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후각을 담당하고 있죠? 바로 코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자, 코. 그러면 코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돼요? 코의 기능. 유인물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숨을 쉬게 하죠. 물론 냄새를 맡게 하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 숨 쉬죠. 자, 그때 그 코가 그러면 그냥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숨이 일로 들어오는 건가요? 숨을 쉴 때 공기에 있는 이물질들을 일단 코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주죠. 여과를 해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또는 날씨가 건조해. 그럴 때 코를 통해서 온도가 맞춰지거나 아니면 습도가 맞춰지거나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는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그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이 있죠. 자, 또 뭐가 있어요? 코는 이산화황을 90% 억제한대요. 만약에 이산화황이 억제되지 않고 그냥 들어오게 되면 얘가 그냥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거나 조직이 손상되거나 한답니다. 이게 코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이 바로 냄새를 맡는 기능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 후각의 냄새 분자가 들어오는 경로를 배우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보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후각 상피라는 그 후각 상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코 저 깊숙한 쪽 안쪽에 뼈 같은 거 밑에 뭔가 털 같은 게 숑숑숑숑 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부분을 그리고 그 밑에 살색으로 이렇게 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바로 후각 상피예요. 후각 상피 세포. 그리고 그 부분에 털처럼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신경세포와 섬유소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후각 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후각 망울, 이걸 뭐라고 해요? 후구라고 또 해요. 그래서 후구 옆에 보면 후각 통로라고 써 있어요. 왼쪽 그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냄새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그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후각 상피 세포를 좀 상세하게 그린 거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보면은 지지세포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랑 색깔이 후각세포예요. 후각세포.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점액선이라는 게 보이죠. 바로 이게 우리 그 콧물같이 안에 그 점액 있죠. 점액. 이 점액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습도도 유지하고 또 냄새를 잘 맡게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비 오기 전날이나 아침에 살짝 비 온 다음 아침 약간 저기압일 때 그리고 습도가 이렇게 있을 때 냄새가 더 잘 맡아져. 그러니까 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산했다고 쳐요. 그러면 맑은 날보다 살짝 축축한 날, 그런 날 더 산 속에 있는 냄새를 더 잘 맡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액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른쪽 그림에 그 후각 세포를 보면요. 노란색 세포가 보이고요. 안에 파란색 원형은 핵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그 실 같은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털 같은 게 쭉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신경이에요. 신경. 얘가 그리고 이 노란색 그 후각세포를 보면 그 실 같은 게 밑에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위로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놓고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신경섬유라고 써 있어요. 후각세포는 이렇게 후각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밑으로 위로 신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각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양극신경원이라고 해요. 양쪽 끝에 그게 신경이 다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후각세포의 밑에 부분, 그러니까 밑에 부분, 그 약간 노란색처럼 되어 있는 좀 두꺼운 층에 이렇게 털 같은 게 박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그 향기들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향기 분자들이 바로 이 후각세포에 딱 만나면
자, 그 후각세포 저 털 같은데 밑에 신경원에 후각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다 냄새가 짝이 있어요. 자기랑 맞는 짝들이. 그래서 자기 짝이랑 딱 만나면 쭉 만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무슨 냄새 하면서 이제 신경으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전달이 돼요. 즉 뭐냐? 냄새 분자가 공기 중에 있다가 코에 들어와서 상피세포를 만나기 전까지는 화학 신호였어요. 이 냄새는 화학 신호였다가 이제 코로 들어와서 상피세포에 후각 닿는 순간, 그러니까 그 냄새 그러니까 후각 수용체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 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유인물을 보면은 그 뇌가 크게 그려져 있고 밑에 그 꽃이 있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자, 뭐예요? 향기 분자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요. 아까 말했던 그 후각신경을 통해서 전기신호로 바뀌면 바로 뇌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후각이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빠른 감각 중에 하나예요. 뇌로 가는 가장 빠른 감각 중에 하나. 특히 그 중에서도 냄새들은 바로 변형계라는 부분을 건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한번 봤었죠? 24페이지에 향은 후각신경을 통하여 뇌 속의 변형계와 연결되어 후각 중추인 대뇌 축두엽과 연결이 되는데, 후각신경은 변형계와 연결된 유일한 감각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향은 후각신경을 통하여 뇌 속의 변형계와 연결되어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쵸? 향기는 화학 신호였어요. 우리 코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후각세포에 닿으면 그 후각세포는 양극신경원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신경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코 쪽에 있는 신경원에 후각수용체라는 게 있고, 얘가 바로 그 냄새 분자를 만나면 자기랑 짝이 맞는 냄새를 딱 감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화학신호였던 이 향기 분자들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바로 뇌로 연결이 돼요. 그때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이제 변형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제가 밑에 사람 그 그림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해놨고 화살표로 조금 더 크게 뇌에 연결을 해놨죠. 이게 이제 축두엽 쪽이고 어떻게 돼요? 변형계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 변형계에는 뭐 해마, 편도체, 그리고 후구라는 부분 보이죠? 후구는 아까 말했죠. 후각신경이 이제 바로 뇌로 연결되는 바로 그 부분, 시상, 하부, 시상 이런 것들이 바로 변형계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 향기 분자들이 어떻게 코로 들어와서 뇌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2번째 시간에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